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대한전선 최근 흐름 아주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자, 좀 보시면 이 1월달은 사실 상승과 하락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 구간이었죠. 뭐 2월달 초에도 강한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오는 뭐 이 구간까지는 변동성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변동성 구간을 넘어섰고 이제는 안정적 상승기에 다시 진입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 과거의 매물 소화는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최근 흐름 보시면은 이 11이동 평균선 주가가 터치하면 뭐가 나와요? 대기 매수세가 발생되면서 종가상의 안착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이런 흐름 자체가 방향성이 나오기 직전에 발생이 되는 전조 증상인데 너무 잘 지켜주고 조만간에 이 방향성, 즉 돌파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대한전선 어떤 흐름에서 돌파가 진행이 될 거고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길래 이렇게 지금 강한 흐름을 보이는지 오늘 시간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 준비를 했으니까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아래 엄지척 버튼 있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한전선은 돌파를 할 거라고 봐요. 고점 갱신을 할 거다라고 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댓글로 돌파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또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좀 주포가 되고 이렇게 세력이 되어서 오늘과 같은 이 돌파를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은 제가 12월 달부터죠.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보신 대로 1개월 전에는 157조회수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제가 말씀드린 그 예측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조회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자, 제가 이 12월 달에 저 맥점 코치도 매집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 대한전선의 과열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열파동. 대한전선은 이렇게 포물선의 하나의 포물선의 형태를 띠면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게 어떻게 해요? 이 윗꼬리를 소화하러 가는 과정이라고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물론 잘 끌고 와서 지금 매일같이 수익이 증가해서 지금도 정말 좋은 수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족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최근 특히 이 움직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럴만 해도 엄청나게 변동성을 주던 주가가 이젠 변동성이 잦아들었고 그러면서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의 수렴을 만드는 거예요. 저점에서는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점은 높여주고 하지만 이 직전 고점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는 작은 수렴을 현재 고점에서 만들고 있더라. 그런데 이 대기 매수세가 나오는 그 지점이 어디예요? 11이동 평균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11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중요함을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이런 흐름이 왜 나오냐? 말씀드린 대로 돌파를 하기 위해서요. 돌파. 주포들이 돌파를 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이 종목은 과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라고 점점 가속도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구간에서 어떤 이슈가 나옵니까? 자, 일본이 지금 이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을 했죠. 그 다음은 누구예요? 한국이죠, 한국. 그런데 이 대미 투자 후보가 뭡니까? 전력, 원자력,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얘네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좋은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부양하게. 주식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미 대한전선 실적 좋은 건 다 알아요. 구리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도 호재인 거 다들 알죠. 이미 이 확정적인 거 말고 항상 주식시장은 이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즉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기대감이 있어야 주가가 반응을 하는데 현재 그게 다시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팔까 말까 했던 사람들이 팔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점점 더 저와 같은 이 상승에 확신을 하는 매수자들만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때요? 터치만 하면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 확신을 아직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 돌파가 되는 과정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서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라는 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 거죠. 더욱더 계속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한전선을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 오늘이 가장 싼 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의 패턴을 만들고 그러다가 호재를 만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건데 지금 그 흐름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대한전선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 전력주들 한번 다 보자고요.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LS 일렉트릭도 계속 고가를 갱신하면서 여전히 최고 대장의 성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지지분이 됐던 HD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도 어때요? 직전 고점 돌파를 지금 시도하기 위해서 다 차트를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엄청나게 미친 듯이 폭등한 놈이 지금도 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둘 다. 자, 거기에 중형주들 어때요? 대한전선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제가 말한 이 일진전기도 지금 자리를 만들죠.
자, 차트가 좀 뭉개져 보이는데 정규장만 한번 보자고요. 직전 고점을 돌파한 위치에서 주가가 놀고 있는 겁니다. 네. 대한전선도 청고점을 돌파한 위치에서 주가가 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섹터가 하나의 움직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위해서죠? 단 하나죠.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저는 이제 빠르면 다음 주라고 생각을 해요. 돌파하는 그 그림이. 자, 제가 보는 맥점 차트로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 처음 터치한 라인에서부터 매집을 해온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자, 일진전기 어때요? 처음 터치한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과 매집을 함께 해온 거죠. 자, 얘는 한 번 더 자리를 줬죠. 그죠? 최근에 급락이 나면서 자리 줬어요. 매수할 자리를. 대한전선은 어때요? 주가가 터치를 안 하더라는 거죠. 밴드에. 현재 자리 수렴을 하고 있는데 밴드에 온다고 제가 이제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신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아마 돌파 매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돌파가 될 때도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문자를 한번 보내드리긴 할 거예요. 하루 딱 전력주들이 강한 날이 있을 거거든요. 참여해 보실 분들은 참여를 하시고. 자, 그래요. 자, 대한전선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잘 보유해 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게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말한 그 과열이 어디야 도대체?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제가 본 세력 매도 차트를 보면 자, 주가라는 거는 과열에 터치를 하게 되면 기간 조정이 발생됩니다. 과열에 터치하면 기간 조정이 발생되죠. 자, 이때는 횡보 조정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돌리는 조정입니다. 과열에 다시 터치를 해야죠. 그 가격이 어디예요? 4만 원 위로 전 넘어간다 보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 주가는 과열 밴드를 터치하는 그 구간까지는 보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거에도 현재도. 그래야지 단기 고점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잘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이 밴드에 터치할 때 그때 이제 수익을 좀 챙겨보자고 그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제 번호인데 여기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사고 팔 때 있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가게끔 제가 설정을 해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팔 때 여러분들도 같이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맥점 차트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채널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고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좋은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어떤 방법론인지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지수에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종목에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추세 유지의 시장이에요. 유지. 뭐 종목도 종목인데 지수도 보세요. 이렇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번 투매만 보더라도 나오더라도 오히려 밴드에 오지도 않고 급반등성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이 유동성을 가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투심 그리고 정부에 대한 움직임 여러 가지들이 현재도 지수의 상승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매도 차트로 보더라도 아직 과열에 오려고 하면 이때 있죠, 이런 과열에 오려고 하면 아직 상방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코스피만 보더라도 6,000포인트 그 이상에 가야지 결국은 이 과열에 대한 포물선의 상승이 있죠. 이게 나와줘야지 이 과열의 신호가 나올 건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상방이 말씀드린 그 포물선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닥도 보자고요. 코스닥도 이번에 과열이 왔기
올랐기 때문에 제가 단기 조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조정이 발생돼가지고 또 상방이 열리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뭐 지수 이야기를 해드리면 보유한 종목들은 잘 가져가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끌고 간 사람이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 이렇게 뭐 지수 이야기, 뭐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뭐 살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 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